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가 됐고요. 저희가 준비한 유산화 제품 소개하는 에브리데이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번 주가 벌써 6번째 시간이고 이제 2타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드시고 계신 제품도 있으시고 또 양말 바르고 신으라고 좀 갖고 와. 괜찮아요? 어, 그래, 맞아. 자, 우리 다 이 아침에 다들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때 10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시고 계신 제품 또는 바르고 계신 제품 아니면 곧 드시든지 곧 바르실 제품들 뭔지 알고 쓰고 알고 먹고 알고 바르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런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니까 라디오처럼 편안히 들으셔도 좋고 지금 이제 운전하시면서 교통방송 대신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요. 먹는 제품이 아니라요. 씻고 바르고 두드리는 건 아니고 톡톡톡 우리 피부에 관련된 제품들이에요. 피부가 되게 별거 아닌 뭐 그냥 보이는 어떤 일부인 것 같지만 피부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다 있지만 피부 자체를 하나의 장기로 본대요. 그 당연한 거래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저는 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 장이 뭐 12m인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부피적으로 더 큰 게 바로 이 피부입니다. 이 피부 관리에 대해서 유산화에서는 하나의 장기로 보고 영양제 측면에서 이제 그 개발해서 준비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라인을 저희가 이렇게 통틀어서 셀라비브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라비브에 대해서 오늘 여기 김정화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셀라비브 강의를 시작하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간단하게 화장품을 왜 바르시나요? 네, 우리가 뭐 피부를 탱탱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어린 시절의 내 피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피부가 늙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그쵸? 우리가 화장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 노화의 증상도 있고 또 하나는 피부 노화의 주범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 간단하게 증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보자면 25살 때부터 생기는 잔주름과 기미가 있고요. 3, 40대부터 깊어지기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하는 모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하고 웃을 때마다 생기는 뭐가 있죠? 표정 주름 같은 게 있어요. 색소 침착, 피부가 건조해지고 칙칙한 피부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죠? 한 명도 빠짐없이 피부 노화의 증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인데 지금 이제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덥기 시작하면 뭐가 이렇게 비치죠?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이 계속 우리 얼굴에 비치게 되고 피지가 과다 분비하게 되고 잘못된 피부 관리일수록 또 피부의 노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는 사람인데 WHO에서는요, 이 자외선을 1군 발암 물질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햇볕일 뿐인데 이게 1군 발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피부에 노출이 되면 피부암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광노화, 자연노화라는 게 있대요. 자연노화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피부가 이렇게 조금 늙어가는 거죠. 근데 광노화라는 게 뭐냐면 자외선, 햇빛, 공해, 피부 스트레스로 인해 후천적으로 피부가 갑자기 그리고 너무 야,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상을 광노화라고 해요. 이게 광노화가 오기 시작하면 여드름 흉터가 진해지고요. 모공도 되게 넓어지고 색소가 침착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칙칙하면서 피부암까지도 일으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나중에 자외선에 대한 얘기도 나올 텐데 UVA, UVB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외선 A 같은 게 뭐냐면 구름을 뚫고요. 우리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서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pH 지수가 높으면 잡티가 많이 생긴대요. 그죠? 멜라닌 색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되고 광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외선 B, 그러니까 UVB가 있으면 피부 겉표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뛰어놀기 시작하면 이렇게 얼굴이 확 타요. 네, 얼굴 화상, 이제 이런 피부 손상, 그러니까 피부 겉표면에 있는 이제 이런 그 피부가 상하는 거, 그걸 이제 자외선 B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외선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주범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떤 그 환경에서 아무도 그냥 벗어나거나 '나는 전혀 그 환경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벗어나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되게 더워요. 겨울엔 되게 춥죠. 피부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피부 온도에 따라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우리 피부 안에 이렇게 서로 엉켜져 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탄탄해져야지 노화가 더디 오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되게 더운 시기에는 이 콜라겐과 이 엘라스틴의 형성이 이렇게 빨리 무너진다라고 해요. 너무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피지가 과다 분비됐을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주름이 많이 패이고 얼굴이 패이듯이 처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피부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화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각질이라는 거 아시죠? 얼굴에 이제 뭐 그게 피지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람들이 28일 주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우리 얼굴에 쌓이는, 모공에 이제 쌓이는 노폐물들이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주 각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에선 '아, 내가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지.' 그리고 또 '아, 내가 좀 더 팩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팩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바르면서 관리를 하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때 어떤 화장품을 바르느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누군가한테는 약이 되고요,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암 예방협회 의장이시자 노벨상 수상자이신 사무엘 앱스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보다 화장품과 목욕용품으로 인해서 암에 걸릴 비율이 훨씬 높다. 암을 만약에 100으로 봤어요. 암을 100으로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경우는 25%인데, 이 흔히 접하는 화장품과 목욕용품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뭐 오염된 작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암이 걸릴 확률이 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주요 원인의 75%가 화장품과 욕실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직접 닿는 이 내용물들은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 그 하나 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부가 우리 몸의 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피부는 우리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셀라비브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셀라비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르는 영양제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를 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기, 이걸 얼라이브라고 해서 이게 세포에 생기를 주고 세포에 생명을 준다라고 해서 이 셀라비브라는 이제 화장품 네, 그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간단히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75%가 우리가 쓰는 걸 통해서 발암 물질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는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셀라비브 제품이 정말 너무 많은 것들에 있어서 통과가 됐지만,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알레르기 테스트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이걸 쓰셔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파라벤 프리, 이건 뭐냐면 화장품 중에 파라벤으로 P로 시작하는 이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화학 유해 성분으로부터 안전한 화장품은 전 세계 유사나 하나뿐이라는 거. 심지어 그러한 어떤 유해 성분을 방어할 능력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파라벤으로 미국 특허를 받은 자가 보존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세계 유일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페이트가 뭐냐면요, 계면 활성제예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합성색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셀라비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네, 저희가 자부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전해. 다 뺐어. 나쁜 거 다 뺐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야 되고 우리 얼굴에 영양이 들어가서 예뻐져야 되고 그쵸? 이렇게 고농축으로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에 정말 그렇게 영양과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유사나만의 핵심 기술력이 있어요. 이거는 10년 동안 연구로 탄생을 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해요. 10년 동안 어떻게 연구만 할 수 있지? 네, 저 같으면 중간에 한 5년 차면 시판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10년 내내 연구를 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피부도 산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포도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산화를 막기 위한 항산화 기술력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에는 올리브 열매 추출물, 수박 추출물, 사과 추출물, 렌즈콩 추출물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피부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함께 피부결도 부드럽게 하고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셀리전스 기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인셀리전스가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가 있어요. 세포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영양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딱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영양을 넣기 위해서 골고루 먹잖아요. 그런데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포에 맞는 이 적절한 형태의 영양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효과보다 무려 몇십 배의 항산화력을 발휘하고 몇십 배의 재생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걸 바로 발견하신 분이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인셀리전스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안에 수분과 영양을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인셀리전스는 뭐냐면 아 그래 수분과 영양을 다 넣었어 이게 아니고 세포가 스스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맞는 영양을 딱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영양을 찾고 재생하고 건강한 세포는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는 재생하고 그러니까 세포끼리 소통을 해서요. 우리 얼굴 전체가 예를 들면 전부 다 기미이거나 전부 다 여드름이거나 전부 다 유분은 아니에요. 어디에는 수분이 부족하고 어디에는 유분이 너무 많고 또 어디에는 뭐랄까 여드름이 너무 많고 이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세포끼리 수십 가지의 형태를 알아서 판단하고 재생하고 보호하고 네, 이렇게 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셀라비브의 가치가 완전히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셀라비브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공법들, 네, 이러한 핵심 기술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셀라비브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부터 이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클렌징 단계예요. 잘 지우는 게 잘 바르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젠틀밀크 클렌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도 조금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에 들어가죠? 우리가 장에 좋은 것들을 먹을 때 이걸 먹잖아요. 근데 이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서 피부 환경을, 장 환경을 좋게 하는 게 피부 환경을 좋게 해서 피부가 좋아지도록 합니다. 이건 그냥 클렌저일 뿐이잖아요. 근데도 이게 피부 환경을 좋게 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 크림을 쓰시듯이 금방 이렇게 촉촉하게 금방 스며들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파라벤 없고 알레르기 테스트 다 완료된 제품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크레미 폼 클렌저는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이 솥베리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올리브 식물 복합 추출물, 뭐 스코알라 검은콩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촉촉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폼 클렌징을 쓰면 얼굴이 그때부터 확 땡기잖아요. 다른 제품을 쓰면. 근데 부드럽게 각질을 녹이면서 세안 후에 피부를 촉촉하게 그리고 촉촉하고 매끄럽게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송합니다. 거품으로 이제 클렌징을 하잖아요. 그 거품으로 클렌징을 해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손에 떼기로 하시잖아요. 그쵸? 손으로 막 이렇게 문대신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폼 클렌징 거품을 많이 내서 문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피지가 많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피부가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이거는 시트릭 애시드라는 과일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pH를 조절하고 각질 분리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무버 하면 우리가 대부분 떠올리는 것 약간 알코올 향이 나고 좀 독하다 이런 걸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자극 없이 지우는 메이크업 리무버고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일수록 더 강한 화학 성분으로만 얼굴을 지울 수가 있는데 이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경우는 이 당 베이스 모이스처라이저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클렌징과 동시에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네, 리무버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빨랐나요? 얼굴에 노폐물이 제거되었다면 이제 피부에 영향을 주어야 될 순서이겠죠. 이 회색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우선은 영향을 주기에는 이제 피부의 최적의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퍼펙팅 토너예요. 자, 우리가 퍼펙트라는 말을 언제 쓰죠? 완벽할 때 쓰죠. 그렇죠? 이 완벽할 때 이 퍼펙팅 토너를 쓰는데 이 특허 기술이 여기 안에 인셀리전스 그리고 아까 올리브오일 기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고가의 화장품에만 들어있다는 활성 펩타이드 유효 성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성분이죠. 네, 그래서 셀라비브 제품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토너입니다. 그리고 유수분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토너가 바로 이 퍼펙팅 토너고요. 인셀리전스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왜 토너에 다른 화장품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수분감만 대충 주잖아요. 근데 토너에 왜 이런 기술력이 투자되어 있냐면 다음 재생 라인의 부스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너에 이러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를 말씀드릴게요. 자기나무 껍질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실크나무로 알려진 그런 이제 그 추출물인데 여기 안에는 이제 눈가의 수분과 피부 탄력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되고요. 눈 주위에 모든 혈액들이 다 모여 있는데 촉촉하고 매끈한 눈매가 완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아보카도 오일이 탄력을 주고요. 활성 펩타이드 성분이 탄력을 주고요. 뭐 은행잎 이런 것들이 항산화 성분을 이제 그 충분히 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된 고농축 세럼인데 이 산자나무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극단적인 기후에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나무 오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아무런 색소도 안 탔어요. 그런데 색깔이 노랗다는 건 그만큼 그 속에 고농축의 영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자, 유비퀴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르는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력과 모공 축소과 리프팅 효과가 너무나 좋다라고 하고요. 아세로라 추출물은 아시다시피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 C고요. 그리고 레몬밤 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고농축한 탄력 세럼이 바로 이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네, 그래서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보호가 필요하고 밤에는 자면서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크림과 나이트 크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텍티브 데이 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외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SPF 30,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60을 하래요. 그럼 180이 나오죠. 2시간 반에서 3시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장미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보습과 수렴 효과가 있고요. 이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여름에 땀을 계속 흘리잖아요. 근데 계속 씻고 또 땀 흘리고 씻고 땀 흘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피부가 타기도 하겠지만 이 피부 수분이 다 날아가는데 이제 여름에 끈적임 없이 계속 자주 발라주시면 피부도 이게 선크림으로 보호가 되면서 수분력도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피부를 최상으로 준비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걸 알았는데 여기서 흔들어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외선 차단제와 여기 안에 있는 그 데이 로션이 섞이기 위해서도 화학 성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넣었기 때문에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로션보다는 좀 더 오일 함량이 많아요. 그리고 영양분을 덮어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말로우꽃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유해산소로부터 피부를 강력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니싱 나이트 젤. 자, 이거 회색으로 생긴 거죠. 리플레니싱이 보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사이에 우리의 피부와 영양을 담당하고 보충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인셀리전스, 올리브오일 기술 다 들어가 있고요. 수분 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안에 치자 추출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항균과 진정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지복합성이실 경우에는 젤을 쓰시면 좋겠죠. 리플레니싱 나이트 크림. 자, 이거는 민감성과 건성 피부 타입인데 여기 안에도 그러한 그 모든 공법들, 아까 말씀드린 공법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크림에는 진주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가루가 단백질 성분, 그리고 피부 보호와 보습력 유지, 피부를 미끄럽게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상처 회복과 재생을 하는 데도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 아까 제가 각질 주기 말씀드렸죠. 이 각질이 우리가 그냥 놔두면 이 각질 주기가 좀 더 길어져서 계속해서 얼굴에 노폐물이 쌓인다고 했는데 이걸 쓰시면 모공 속에 피지 흡착력이 강력한 뭐가 있냐면 참숯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식물성 어떤 그 하이드로겔 비지 입자가 이 모공 사이에 낀 피지랑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꼼꼼한 각질 제거를 한 번에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피부의 온도에 따라서도 얼굴에 그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해서 뭐였죠?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게 끈끈하게 서로 붙어 있는데 열이 오르면 올수록 이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시트 마스크를 통해서 열뿐만 아니라 보습과 탄력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사지 샵에서 받는 것과 정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정말 그 좋은 팩이라는 거죠. 고농축의 영양과 비타민이 듬뿍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인셀리전스 핵심 성분이 20g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서 피부 온도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마지막이고요. 유사나 셀라비브 광채 피부 4총사 이것만 제가 할게요. 브라이트닝 다크 스팟 콜렉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백 집중 케어인데 기미 주근깨는 아닌데 얼룩덜룩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크 스팟이에요. 다크 스팟 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처리해주는 집중 케어인데 다크 스팟 이런 위에 점을 찍듯이 발라주면 그 다크 스팟이 옅어지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농축 비타민 C가 들어가 있고 쌀 발효에 쓰는 아스퍼질러스 발효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 멜라닌 색소를 흐리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톤을 밝고 화사하게 잡아줍니다. 브라이트닝 나이트 컴플렉션 세럼이 있는데 이거는 피부톤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맑고 균일한 피부톤을 유지시키는 미백 세럼이고요. 여기 안에 감촉뿌리 추출물,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이에요. 이거는 수분과 고농축의 영양 케어, 고농축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얼굴에 장벽을 세워준대요. 그리고 스쿠알렌 오일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비비드 화이트 시트 마스크. 이거는 보다 더 기능성이 있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건강한 경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셀라비브 브라이트닝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만약에 한 두세 번을 사용하시면 그만큼 피부 광채가 남다르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셀라비브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이 피부에 매일 바르는 제품이 정말로 건강한 제품, 영양과 보습과 기술력이 높은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이 셀라비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사용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어려질 수 있는 좋은 제품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들으면서 되게 소름 돋게 뭐라 그랬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하고 그런 건강한 제품을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것 같아요. 내 몸의 15%를 차지하는 이 피부에 담배가 그 암을 발병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 가능성이 25%인데 화장품이나 이런 거 바르고 씻는 것들,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75%라는 거, 되게 그런 수치로 들으니까 갑자기 창문 열어놔서 그랬나? 아무튼 닭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흡연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만 여기는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피부로 흡수되는 걸로 인한 어떤 뭐라 그러지? 여성암 발병률도 높다고 하니까 좀 안전하고 좋은 제품으로 바꾸셔 가지고 어차피 써야 돼요, 평생.
바꿔가지고 조금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화장품을 발랐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바른 건 거의 여기 목 위로 지켰어요. 그쵸? 물 보호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 위에 이 얼굴 이외 두피와 그 아랫부분 내 몸은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 헤어랑 바디 케어 제품 라인을 저희가 선세이 라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오늘 또 곱디 고운 우리 우혜정 언니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와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경피독하고 유산화 선세이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경피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과 림프절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그 경피독 독성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일단 위험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아까 정한이전님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이 피부인데요. 그만큼 위험 요소에 잘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나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피부로부터도 이런 유해한 화학 물질이 흡수되는 것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뭐 샴푸, 린스, 바디 제품,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쌓이면 아토피 같은 각종 피부병과 그리고 아이들 그 성조소증, 그리고 여성 질환,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경피독의 이 자연 배출량은 고작 10%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리 없이 병들게 한다고 해요. 이 경피독은 피부의 그 표피를 뚫고서 세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서 이 지방층에 쌓이거나 아니면 혈액 속에 흡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피부 안쪽 기준으로 봤을 때 두피는 3.5배, 겨드랑이는 3.6배, 그리고 생식기는 무려 42배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서 머리 감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네 가지만 좀 주의하셔도 충분히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으세요. 그 네 가지는 첫 번째 무방부제, 그리고 무인공 색소와 향료, 그리고 무실리콘, 마지막으로 무합성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무파라벤은 방부제죠. 우리 유통 과정 중에서 제품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성분인데요. 파라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에게 치명적으로 그런 치명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호르몬인 줄 알고 이제 내 몸에서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벤 이름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 그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이름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페녹시 에탄올, BHT, 헥센티올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무인공 색소와 향료. 우리 토너나 로션 같은 거 보면 색이나 이렇게 향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홍삼이 들어가 있다, 뭐 골드가 들어가 있다, 뭐 천연 그러니까 식물 성분이 들어갔다면서 이제 연하게 색이 나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이나 구강 청결제, 그리고 바디 제품, 그리고 우리 많이 사용하는 섬유 유연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립스틱이나 이런 틴트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립스틱을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 팁이라면 식사하실 때는 약간 립스틱을 살짝 지어 주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색소들은 식용 색소이기 때문에 또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지만 이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대요. 또 우리 향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제품 고를 때 향을 먼저 맡아보시죠. 근데 이 인공향에는 벤젠이나 메탄올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강한 향보다는 아로마가 함유된 거나 아니면 무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무실리콘인데요. 실리콘은 미네랄 오일이에요. 이 미네랄 오일이 뭐냐면
그 석유계에서 추출한 오일이거든요. 미네랄 오일은 일단 값이 싸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이 화장품 발랐을 때 반짝반짝 번질번질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 내 피부가 촉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이 미네랄 오일은 발림성이 좋고 또 윤기가 나다 보니까 그런 사용감 때문에 이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빠르게 흡수되는 이런 식물성 오일과 다르게 이런 미네랄 오일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겉돌아요. 이런 실리콘은 로션, 크림, 그리고 샴푸, 린스, 팩트, 바세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딱 얘기 들어봤을 때 실리콘 오일이 그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생각이 드시죠? 이 실리콘 오일은 피부에 딱 덮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피부는 숨을 못 쉬게 되고 피부 본연에 갖고 있는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는 이제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시키지 못해요. 샴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실리콘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모공에 막혀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이렇게 뾰루지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뾰루지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무실리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성 계면활성제예요. 우리 계면활성제 다들 아실 건데요. 우리가 씻을 때 이 세안제라든가 아니면 바디워시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이것들이 묵은 각질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화장품에는 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줘서 꼭 들어가야 하는 성분인데요. 원래의 목적은 좋으나 그것들이 합성 물질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합성 계명 활성제를 쓸까요? 당연히 값이 싸고 또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설페이트 계열의 그 계면 활성제가 있는데 SLS라고 표기가 되기도 해요. 이건 세정이 잘 되지만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되고 또 피부를 통해서 이 장기 속으로 흡수가 되고 또 그러면서 그 혈액으로 발암 물질을 내보내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산화의 그 제품들이 이 설페이트 프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식물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산화 선세인은 식물성 성분끼리 결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자가 보존 포뮬러를 특허를 받은 그런 파라벤 프리 제품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포도, 쌀겨, 녹차에서 추출한 천연 항산화 성분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또 방어 능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이 복합 비타민 C가 피부 깊숙이 영향을 침투해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해 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선세의 제품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리바이탈 라이진 샴푸입니다. 앞서 얘기한 합성 계면활성제는 물로 아무리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내도 모공에 그 잔여물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위보다 두피의 모공이 넓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방부제나 화학 물질들이 더 많이 흡수가 되는데, 이 리바이탈라이징 샴푸는 식물성 계면 활성제와 또 무방부제 제품으로서 소량만 사용하셔도 거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세정력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탈모 있으신 분들이나 모근이 약해서 쉽게 잘 빠지시는 분들, 그리고 비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에 그 호르몬 변화로 그 머리에서 쿰쿰한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잡아줄 수 있는 샴푸예요. 이 리바이탈 라이진 샴푸는 500원 동전 크기 정도만 사용하셔도 거품이 잘 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제품은 제가 화면을 공유를 좀 할게요. 보이실까요? 두 번째 제품은 너리싱 컨디셔너인데요. 이 제품은 린스 개념이 아닌 헤어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큐티클이 손상된 곳까지 투명하게 우리 그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주면서 식물성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 또 모발 손상과 탈부를 예방해 주는데요. 엄지 손톱 정도의 양으로
두피를 제외한 모발에만 사용을 하시는데 이때 5분에서 10분 정도 두셨다가 헹궈내시면 미용실에서 클리닉 받은 그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에너자이징 샤워젤인데요. 우리 피부에 각질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우리 때를 밀죠. 근데 우리 피부는 A4 용지보다 더 얇아요. 이렇게 얇은 피부를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겠죠. 각질을 억지로 제거하면 그 각질이 들뜬 현상으로 인해서 이 보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두껍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에너지 라이징 샤워젤은 각질을 녹여주면서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애써서 때를 밀지 않으셔도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 마지막으로 퍼민 바디 너리셔인데요. 이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까지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샤워젤로 닦아내시고 약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촉촉함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농축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사용했을 때 무겁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는데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고 촉촉해요. 제가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변화된 체험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이때 첫 번째 사진이 셋째 아이 출산 후에 탈모가 되게 심하게 왔어요, 앞에만.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좀 더 사용했을 때, 세 번째는 지금 한 1월 달 정도 그 정도의 그 머리 상태, 두피 상태거든요. 보시면 머리가 많이 메어져 있고 그리고 되게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 보면은 심통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 어렸을 때인데 심독으로 인해서 볼하고 턱 주변이 인제 많이 텄었어요. 그래서 밤에 인제 샤워젤로 깨끗이 닦은 다음에 인제 너리셔로 발라 줬더니 그다음 날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말끔하게 심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제가 아토피를 좀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샤워젤과 바디로션을 바꾸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기능성 플러스 안전성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경피독으로부터 안전한 제품, 그리고 임산부, 신생아, 아토피가 있는 아이와 어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선세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가족들의 피부를 지켜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챙기고 운동도 챙기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피부에 들어오는 거, 바르는 거, 씻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책자에서 봤었는데 그 유방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유방암과 요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경피독이겠죠. 피부로 인해서 피부로 흡수되는 어떤 그런 뭐지 파라벤이나 이런 화장품 이런 걸 잘못 써 가지고 여성암 발병률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막상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화를 해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상당수가 샴푸나 바디용품, 화장품에 대해서는 싼 거, 가벼운 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높대요. 그래서 뭐 방송에서도 요즘은 되게 흔하게 경피도 뭐 화장품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 그것쯤이야. 그리고 특히 샴푸는 뭐 씻어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쪼끔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떤 지인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이제 그분이 이제 화장품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요즘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개인이 화장품 런칭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시죠,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그러면서 그분들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중에서 개인이 런칭하기 가장 쉬운 제품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래요. 오산인가 화성인가? 저희 집에서 제가 듣고 지역이 멀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가면은 화장품 공장들이 쫙 있대요. 그러면 통 업체에 가서 통을 골라요. 그리고 이 뭐 에센셜이나 요새 무슨 무슨 오일, 뭐 산자 오일 이렇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 "나 이거 넣어 주세요. 저거 넣어 주세요. 이거 넣어 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화장품이 하나 완성이 된대요. 그리고 라벨집에 마지막에 라벨집에 가서 라벨을 프린트하고 딱 하고 이제 "전 이거를 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런칭이 가능하대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이 기준치가 아직 되게 낮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해요. 물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중에서도 그 배합을 찾으려고 하고 그거를 하려는 분들과 협약을 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게 되게 낮아서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신한다이 화장품 뭐 이런 거 런칭할 수 있는데 그런 시장에서도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 배합과 어떤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또 아까 셀라비브 소개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 흔들어 쓰는 거. 그걸 두 개를 그냥 흔들지 않고 편하게 쓰게 하려면 합성 첨가물 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지 않고 흔들어 쓰라고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피부나 이 피부 관리라든지 화장품 업계에서 하셨던 분들이 처음에 이걸 보고 10년 동안 연구를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실제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해 보니까 왜 이걸 10년간 연구를 했는지 그래서 이러한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되게 놀랐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에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지만 화장품 업계에서 또는 피부 관리업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인의 몸에서 15%나 차지하고 있는 피부, 이 피부와 이 항암이 아니지. 암 발병률이 75%나 가지고 있는 이 우리 소중한 피부를 조금만 똑똑하게 신경 써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밥은 가끔 굶어도 그래 샤워를 하루 안 할 수는 있어. 그래도 화장을 안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렇게 쪼끔 피부에 대해서 쪼끔만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없어, 없어. 좋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 기념사진 하나 찍고 오늘 6회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